저희가 책임을 느낀다라고 정확하게 저희는 전달을 했고요. 예. 그 사고가 나서 제가 그때 목포 한국병원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해경 관계자분들이 없었어요. 일단은 예, 저희 팀만 갔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 입장을 물어봤고 저희가 정확하게 민간 잠수부 그 이광호 선생님이 민간 잠수팀으로 배정이 돼서 엔진팀으로 배정이 돼서 저희하고 그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지겠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터뷰를 전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경 쪽에서 지금 현재 그 이광호 선생님에 대해서 뭐 언딘 소속이니 뭐 언딘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강제 집행령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전시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강제 집행령이 나오고 그 관련 업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동원 명령을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뭐 저희 소속이든 아니든 군경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의사자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실종자 수색을 하는 과정 중에서 200구 이상의 어떤 돌아가신 분을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는 국가가 관할을 해서 사고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개 회사가 그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뭐 못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이 한 개 업체 쪽으로 다 이렇게 모여져서 의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그 민간 잠수사 전원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프리랜서 다이버도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 수익 자체가 일반인보다 많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기본적인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공사 현장이나 일반적인 잠수 환경일 때는 보험 처리가 다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은 일반적인 규정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속도가 1.5너트 이상이 되면 산업 현장에서는 다이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상이 되는 거는 그 개인의 과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한 가지 섹션에서 뭐 열 몇 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케이스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또 격실을 깨고 들어가서 어쩌면 실종자를 가지고 나오는 형태나 그리고 그 라이프 자켓이라고 해서 안전 구명정 자체가 부양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버가 그걸 안고 올라오는 순간에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잠수병이 생기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보험이나 산재 적용을 했을 때 그 기준을 넘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의무를 지고 그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게 일개 업체 쪽으로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지휘부 쪽에서 오늘 어나운스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근데 지금 지휘부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 그 해경 쪽에서 전체적인 민관군이지 않습니까? 민관군을 작전 지휘하는 해군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분들의 거치가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신경을 쓰고 안 쓰고 떠나서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큰 구멍이 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 구멍? 뭐 대응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제 동원 집행 명령을 이제 내리는 어떤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업무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많이 이제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뭐 잘못이 있고 없고를 따져가면서 그 지금 하나하나를 이렇게 시퀀스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 일단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유가족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그 돌아가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한인명구조협회 쪽으로 자원을 한 민간 잠수사입니다. 네. 그분이 만약에 산업다이버 쪽으로 언딘 소속으로 들어왔던 다이버라 했다면 아마 저희도 이 성명을 안 내고 처리가 된 다음에 입장을 밝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성명을 낸다고 해서 작업의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긴급 동원을 통해서 13명의 다이버와 작업선이 긴급 소집돼서 현장으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언딘이 음해와 의혹으로 너무 이제 그 악명이 올라가서 기존에 있는 다이버들도 이탈이 되고 저희가 콜을 하면 다이버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먹으면서 얼마큼의 보상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국가가 이게 책임지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들어오는 다이버는 없습니다. 그 한계를 느껴서 정부 쪽으로 더 이상 저희가 소집할 수 있는 다이버가 없습니다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3월 2일에서 3일경에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3명의 다이버가 들어오고 5월 2일, 5월 3일. 네, 그 언저리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 그게 아마 제주도 현장에서 바로 급파된 다이버들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다이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 후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민간 잠수사로 이제 자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민간 잠수 투입한이 많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투입이 불가한다는 건 나오고 이번에 새로 이제 모집한다는 걸 알고 그분이 직접 자원해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돌아가신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그냥 비단 뭐 언니네 루머나 이런 걸로 이렇게 편협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희는 3일 동안 부식 제공이 안 됐습니다.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고요. 3일 정도 이제 부식 제공이 안 됐고요. 3일 정도 숙소 지원이 안 됐어요. 아침에 사고 났을 때요? 예, 저희가 72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이든 뭐든 이걸 챙겨서 부식을 제공하고 의료진을 투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이 언론에서 이렇게 악유가 되고 한 직전까지도 저희는 이제 실제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걸 지원하면 또 특혜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70개에서 80개의 도시락을 그 조도에 하조도로 가면 이제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저희가 3년 이상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라 지역 주민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70, 80개 도시락을 싸서 찬밥으로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져서 네. 봉사단들도 들어오시고 또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지금 악유가 돼서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3주 정도까지는 뭐 거의 이제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뭐 의료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잠수사가 잠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의료 진료는 단순히 청진계 몇 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포 자체가 뼈에도 내포될 수 있고 혈관에도 내포될 수 있고 폐에도 내포될 수 있고 그 손상이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 신체 검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시에 그 다이버들 모집을 600명을 해놓고 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그런 관리 체계가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간 전문 산업 잠수 회사 쪽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민간 산업 잠수 회사들은 자체적인 회사의 룰에 따라서 뭐 1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든지 잠수사 라이센스를 갱신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 받아야 된다든지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이제 지금 들어온 거지 어떤 국가적으로 이런 뭐 들어오기 전에 뭐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라이센스를 선별한다든지 그 정도 여유가 이제 복귀를 해보시면 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진도 바다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역들부터 해서 뭐 군 출신부터 해서 그쪽 업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다 강제적으로 동원을 한 케이스고 거기에 저희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된 거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이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애기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배가 침몰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정부가 그 사람들을 잡고 건강검진을 한다? 아마 작동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소외가 됐거든요. 민간 잠수사들이.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다쳤습니다. 하루에 2~3명씩 다치고 있고요, 지금도.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무사하게 돌아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뭐 정신적인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밀 진단을 통해서 뭐 데미지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민간회사가 산업재해로 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정 자체를 넘어간 작업이기 때문에 네. 뭐 건설협회에서 이걸 막아주겠습니까? 플랜트협회에서 막아주겠습니까? 이 해경이 국가에서 안 해주면은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범주 자체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그 다이버 특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특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안전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보험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버의 처우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이런 재난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다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미숙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수색 마무리하고 네.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해서 네. 국가적으로 이게 어떤 구멍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2차적으로 뭐 세월호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안 생긴다 보고요. 국제적으로도 개방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매스컴에서 외국의 사례를 따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장님이라고 하면, 네. 캡틴이라고 하면 뭐 거기 승선 인원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배를 지켜야 되는 의무와 그런 것들이 있고,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해경은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뭐 군인은 또 국가를 또 이렇게 지키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맥 자체가 다 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메아리를 쳐도 그 자체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그거는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국정감사도 받고 검찰 조사 다 받을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정리되면 언디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명예를 회복하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정리를 해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해군을 비난하고 정부를 비난해봐야 네. 전혀 일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제 결론적으로 국가가 언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인터뷰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80여 명 민간 잠수사들이 그래도 이제 그 목소리 듣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관군 합동반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통제하에 민관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 통제는 실질적으로 해경이 관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잠수 전문가, 일 자체의 95%가 수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잠수 전문가인 해군 전문가가 실질적인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하에 민관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잠수팀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지시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입장이지, 저희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하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아, 그런 통로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통로 자체가 저희가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개의 잠수팀 중에서 민간팀을 구성하고 있는 팀에 그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봤을 때 뭐 식사도 20일 동안 챙겨주지를 못한 상황이고, 숙소도 없어서 저희가 창고에서 20일을 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어디 창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숙소가 네. 있으면 투입되는 인원이 뭐 100명, 150명씩 이래 되니까, 저희가 기자분들, 유가족들, 뭐 해군 해경 분들, 뭐 또 박사님들한테 네. 양보를 하고 나면 실제적인 민간 잠수사들은 이제 철판에서 자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20일을 버틴 거고요. 행복항 주변에 아니 그 배에서 잤습니다. 배에서요, 네. 저희가 물때가 6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작업 시간 타이밍 자체가 6시간을 기준으로 한두 시간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수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과 잠수 끝난 세척 작업을 포함하면 휴식 시간이 2시간 정도 있는 겁니다. 6시간의 타임 프레임 중에서. 그러면 2시간 정도를 쉬고 4시간 작업을 하고 2시간 쉬고 하는 거를 계속 24시간 서큘레이션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이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배를 타고 평목을 나가고, 배를 타고 해군 잠수선을 타고, 배를 타고 해경 잠수를 타서 씻고 쉴 수 있는 그 부분이 타임프레임 자체가 전혀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뿐만 아니고 해경, 해군, 그리고 우리 특전사, 뭐 소방구조대, 공군부터 해서 그 전원이 그냥 거기서 배 언딘 리베로에서 버틴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 주변에 이제 그 스피드보트나 단정을 통해서 바로 올 수 있는 의료진들은 배치가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언딘 리베로 지금 그 베이스 캠프 자체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의료진이 없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해군 통제하에 실질적으로 잠수 감독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네. 의료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잠수 감독관 출신이지만 네. 제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망망대해에서 항상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다이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체계는 잠수 시스템 자체는 존재를 하고요.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긴급 전화나 긴급 투입을 통해서 군의관이 와서 치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비극적인 거지 과정은 틀렸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보안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의료진이 이제 24시간 상주하는 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잠수사 자체는 언딘이 어떻게 되든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아픔이지 민간 잠수사의 걱정은 언딘이 망할까봐 걱정이 첫 번째고요. 생계입니다. 이거는 생계하고 두 번째는 언딘이 망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들이 불명예로 나갈까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이 작업이 끝났을 때 남는 게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다치든지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최소한 나와서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내가 그때 했다. 내가 30명 인양했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 네. 근데 이게 비빌이 되고 지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수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음적으로. 그 상태에서 정부가 우리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돌아가신 산재가 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네.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부가 우리를 버리네. 네. 다 이제 전쟁한다고 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다이버들이 이제 뭐 전화 오죠. 자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커버한다. 형 죽으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냥 할게. 그게 80명이 통제가 안 돼요. 실제로 80명 통제가 안 되고 그 안에서 13명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는 해경에서 불렀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해군 SSU, UDT 해경 직원들 다 하는 사람들 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도 안 돼요. 그러면 40대, 50대 베테랑들이 오면은 한 20년 차 선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뭐 위로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선배들이 기가 푹 죽어 있어요. 담배만 피고 있어요. 그럼 자기 혼자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 자체가 위험해. 네. 그럼 또 챙기는 게 장비 챙겨서 야 같이 들어가자. 그게 지금 현장 사이트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